와이프는 좀 뭐랄까 뒤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되게 좀 답답하고 화도 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정말 조금 악랄하구나. 정말 되게 지독한 사람이구나. 더 이상 막 돈으로 이렇게 인연 막 이어가고 싶진 않아요. 네, 아내 동나경님, 네. 네, 남편 임재영님, 네. 네, 출석하셨습니다. 아내 동나경 씨는 평소 돈에 대해 압박을 주며 지나치게 잔소리한 남편 때문에 캠프에 입소하셨는데요. 그러나 가사 조사 결과 이 부부에겐 대반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그걸 저한테 숨기고 계속 또 카드를 쓰고 또 현금을 받고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7,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다는 점이 공개가 됐죠. 그냥 뭐 돈도 금방 다 증발해버리고 뭐 생각도 다 증발해버리고 동나경이라는 이름 옆에 전 땡땡 증발력. 사실 제가 지금 맞아요. 빚이 조금 있어요. 카드값이. 또 심리상담 시간에 아내가 숨겼던 빚이 200만 원 가량 200만 더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남편은 다시 한번 큰 아셨어요. 충격에 빠졌는데요. 나 진짜 너가 만약에 한 번 더 나한테 거짓말 하잖아. 나 진짜 너랑 안 살아. 나 장담할 수 있어. 현재 제 이혼 의사는 30%입니다. 아내의 반복되는 돈 문제에 크게 실망한 남편은 오늘 제 이혼 의사는 60%입니다. 입소 첫날에 비해 이혼 의사가 30%에서 60%로 상승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런 소장의 보고를 들었는데요. 우리 아내 나경님은 이혼 숙녀 캠페인 후에 이 마음의 변환이 있었습니까? 이혼 의사와 관련해서 여쭙는 겁니다. 네, 사실 제가 신청을 하기는 했지만은 네. 이혼 숙녀 캠프를 하면서 반성을 많이 해가지고 남편이 괜찮다고 하면은 다시 잘 살아보고 싶어요. 우리 남편 재영님, 네. 네, 어떠신가요? 저는 조금 좀 이혼에 대한 마음을 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은 어디 한번 죽기 살기를 한번 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한쪽에서 이혼 의사가 있다면 이혼이 되는 것을 가정하고 재산 분할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재산 분할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이거 돈 내가 당신한테 빌려준 거니까 이런 거 다 갚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까지 그냥 재산 분할을 하면서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후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바는 전체 재산을 통틀어서 7대 3으로 분할하기를 원합니다. 7이 남편, 3이 저희입니다. 일단은 어이가 없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체 재산이 어느 정도 되죠? 전체 재산이요. 지금 최근 이게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한 6억, 5억 정도? 6억 그럼 한 네. 6억 정도로 생각을 해볼게요. 대출은요? 한 1억 좀 넘게 있을 것 같은데. 1억 넘게요? 네,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집에 대한 대출이 한 1억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1억이요? 사실 잘 몰라서 아는가 봐요. 3억이 넘게 남아요. 3억 네? 2천. 그러면 뭐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렇죠. 그러면 3억이라고 치고 지금 하고 남편에게 5천만 원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네, 별다른 자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총 재산이 3억 5천이라고 5천 하고 이네요. 3을 갖고 가겠다. 3을 갖고 가면은 네. 뭐 1억인데 그래서 저희가 네. 저희 계산을 말씀을 네. 드릴게요. 그러니까 문제는 3억 5천에 처음에 들어갔던 초기 자본, 즉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남편의 자금이 들어갑니다. 3억 5천 중에 이 들어가고 차를 살 들어가고 그 이후에 다시 더 들어가요. 약 거의 2억이 빠집니다. 원래 특유 재산으로서 들어온 재산이 들어가 있으니 3억 5천에서 2억이 빠지면 1억 5천이 남는다고 봐요, 저희는. 1억 5천에 좋아, 같이 기여를 했으니 6대 4. 우리가 6, 저쪽이 4. 그러면 한 6, 7천 됩니다. 아내에게 갈 돈이. 아까 말씀드린 8천. 저희 채무 있죠? 받을 거. 채무 6, 7천으로 깎아드릴게요. 그럼 깔끔하게
그냥 정확하게 그대로 나가시면 돼요. 짐만 싸가지고 싹 나가시면 짐을 뭐 싸고 이럴 필요도 깨끗하게 없고. 짐만 근데 싸서 계산이 가면 이상합니다. 캐리어 들어가지고 캐리어 저 싸는 건 도와드릴 테니까. 제가 꼭 돕겠습니다. 도와드릴 거예요? 아니 그 집을 매수할 때 들어간 돈이 특유재산이니까 다 빼고 남은 돈을 가지고 6대4를 말씀을 하시는데 아내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어디서 근무를? 좀 병원이랑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사? 네네. 네, 그래서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도 파트타임 하면서 부수입이 있었고 아내도 꾸준히 경제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빈털터리로 나가야 된다. 이거는 아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걸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남편 위주에 이거는 잘못되는 게 아닌가 집은 생각을 합니다. 언제 매수했죠? 집은 작년에 매수를 했고, 네,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차량 구입할 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차는 제가 타고 다니는 거 팔아가지고 그다음에 좀 못했어요. 그 아파트를 매수할 때도 제가 돈을 빌렸거든요. 저희 집에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 그런데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차량 매수할 때 아내가 타고 다니던 차량 매도해가지고 그 매도 대금을 보태서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매 순간순간에 어떤 부분이 잘못됐죠? 차량을 판 돈으로 매수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탰다. 그거는 보탠 게 아니고요. 와, 저 뚜둥이 시절에 내가 내 차 타고 잘 다녀놓고서 무슨 이게 왜 그러냐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을 뭐 하신 갑자기 거예요? 랩을 하고 있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뭐라고? 그때 매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매도한 겁니다. 저희 죄송한데 매도한 금액 얼마예요? 그 몰라요. 몰라요. 100만 원? 웃기고 있네. 700 얼마였어 진짜. 그 와이프가 얘기하는 매도한 금액은요. 처음에 중고차를 살 때 하는 얘기고 지금 이해가 조금 이해를 잘 못해서 그건 몰라요. 제가 팔 때. 팔 때 100만 원. 100만 원이면 소박한 금액인데 예, 맞습니다. 그걸 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게 뭐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선 이제 차량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걸로 하고 예. 그 7, 8년 동안 우리 남편도 돈을 벌었고 아내도 돈을 벌고 네. 또 아이도 낳고 같이 키웠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전세 보증금이 본인의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어렵다.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을 기여도해서 무조건 똑같이 뭐 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그 대략적인 금액이 정해졌으니까 그러면 그 채무를 다 감안해서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얼마를 받고 나가면 되는 것인지 1억 1억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억 원을 저희가 저희는 근데 현금으로 정산 받기를 원해서요. 현금 1억을 받고 지분을 이전해주고 그렇게 깔끔하게 나머지 정리를 다 정리하고. 빚은 다 네. 까고 네. 1억을 받겠다. 네네네. 왜냐하면 남편 지금 신용대출 받은 빚을 거. 안 갚겠다는 얘기죠 지금. 안 갚은 건 아니죠. 여기. 아니 그러니까 까고 그러니까 나 까고 자기 그런 거다 목에서 해가지고 까고 다 이제 빚도 청산하고 다 하고 1억 1억 받고 나간다. 가져가겠다. 네. 생각보다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거의 반을 갖고 가는 그렇죠, 셈인데 반 그렇게 이상이죠. 되면 이상을 말이 갖고 안 간다는 되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은 우리 남편 입장에서는 그런 채무를 네. 이제 탕감하고 네, 5천만 원 하겠습니다. 5천만 원? 빚 까고 빚 5천. 까고 예, 빚 까고. 저거 봐라 이러면서 쟤 왜 저러지? 무슨 생각으로 저러지? 5천이면 요즘은 전세도 못 얻을 텐데 그래도 한때는 좋다고 결혼하고 먹을 것도 사주던 사람이 진짜 못됐다? 아닙니다. 안 돼요. 안 근데 됩니다. 뭐 어떻게 어떠세요 아내분? 원래 맨몸으로 나가겠다고 하셨던 내가 안 분이었는데 돼요. 두 분 사이에서 합의가 되면은 좋겠죠. 되겠죠. 어느 정도 금액이면 괜찮으신 것 같아요. 저 9천? 괘씸죄는 추가 안 되나요? 아니 나도 살아야지. 근데 우리 저 너무 양심이 없어. 동나경 씨는 예, 양심이 없습니다. 일할 때는 악착 같은 면이 일도 없었는데 또 돈 받을 때는 돈에 돈 이거 저거 얘기 나오니까 굉장히 또 돈이잖아요.